네, 이번 시간 우리 교재 469페이지 보면 6번째 분전반입니다. 자, 분전반입니다. 여러분, 분전반. 흔히 해서 우리 집이 두꺼비 집을 얘기하는데 분전반 한번 열어볼까요? 한번 열어보신 분 있나 모르겠네. 자, 분전반을 열어보면 이렇게 먼 차단기가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 개가 붙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던 뭐 전등, 그 다음에 전열 1, 전열 2, 그 다음에 예비, 그 다음에 에어컨 이런 식으로 있어요. 이게 숫자는 여러분 다 다를 겁니다. 자, 근데 이게 각각의 명칭이 있습니다. 자, 요게 여러분 누전 차단기예요. 이걸 ELB라고 하는데 사실 서킷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회로가 들어있다고 해서 CB라는 표현은 서킷 브레이커라고 표현하는데, 자, 얘들은 여러분 배선용 차단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MCCB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흔히 요 두 개를 가리켜서 우리가 저절로 떨어진다고 해서 자동 차단기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얘들은 또 퓨즈가 없습니다. 그래서 No Fuse Breaker라는 표현을 NFB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흔히 빼서 서킷 브레이커에서 그냥 서킷 브레이커라는 표현도 써요. 자, 그래서 여러분 얘들이 기본적으로 우리 분전반에 쓰는, 즉 분전반 주 개폐기용으로 많이 써요. 야, 다음 중 분전반의 주 개폐기가 아닌 것 하면 여기 아닌 것 골라내면 되는데, 문제는요 하나만 더 갑시다. 이러면 뭐까지 있냐면 혹시 커버 나이프 스위치가 있어요. 얘까지. 자, 혹시 여러분 커버자를 빼고 나이프 스위치에도 맞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옛날에 보면 여러분 이 커버 나이프 스위치가 있었어요. 우리 교재 보면 페이지 473페이지 보면 여러분 사진에 커버 나이프 스위치 있죠? 거기까지는 여러분 분전반에 들어간다는 거죠. 자, 문제는 여러분 여기 분전반을 제가 만지면 감전이 안 돼요. 근데 혹시 감전될 우려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분전반에는 반드시 제3종 접지공사를 하게끔 돼 있어요. 제3종 접지공사입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분전반에 이제 그 설치, 위치 이런 얘기를 지금 나오는데요. 우리 교재 보시면 이런 얘기 있어요. 자, 우리 네 번째 분전반 위치, 부하 중심. 그럼 부하 중심이 위치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어디 한쪽에 몰리지 말고 가운데 있으면 좋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다섯 번째 보면 이 분전반의 분기 회로수가 나옵니다. 분전반의 분기 회로수. 자,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은 이 분기 회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이 분기 회로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분기 회로는 여기서부터 어때요? 지금 전선이 나가는 거죠. 전선이 나가. 어디까지? 전등이면 전등, 콘센트면 콘센트. 이 전선의 이름을 여러분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분기 회로. 이 전선 이름은 분기 회로로. 전선의 이름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분기 회로에 관련된 얘기를 지금부터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 큰 의미는 별로 없는데, 여기서 이 분기 회로는 기본은 몇 회선이 돼야 되는 30회선이에요. 미안해요. 20회선. 네, 예비 20회선입니다. 그래서 요거 포함해서 40회선 이내가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분기 회로의 길이도 제한을 둡니다. 길이가 30m 이내가 되어야 돼요. 이게 분기 회로 길이가 30m 이내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는, 그러면 이상 넘어서면 어떻게 하냐? 결론은 똑같은 표현이에요. 분전반의 길이가, 분전반 설치 간격이 30m 이내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나, 분기의 길이가 30m 이내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까지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페이지 470페이지 보면
배선 공사 방법이 나옵니다. 자, 여러 가지 배선 공사 방법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애자 여러분 한번 보시면 돼요. 옛날에 사기로 만들었었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무슨 몰드 공사예요. 자, 무슨 몰드에는 종류가 있는데, 이게 나무로 만든 목재 몰드라고 얘기하고, 이게 혹시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것도 있어요. 이걸 금속 몰드. 그 다음에 이거 플라스틱, 즉 PVC로 만든 건 PVC 몰드 공사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 몰드 뭔지 아시죠? 왜 전선을 걷다 집어넣는 거. 우리 사진 보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몰드는 여러분 우리가 요즘 많이 쓰고 있지만, 이 몰드 조건들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가장 이 몰드 조건 중에 왜 쓰냐고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이 몰드는 기본적으로 사용 목적은 금속관 공사에 증설용으로 사용이 돼요. 자, 그런데 이 몰드 공사는 절대 또 조건들이 또 따라옵니다. 어떤 조건이냐면, 절대 습기 많은 지하실 있죠? 지하실 등은 사용을 금지합니다. 왜? 그 안에 물기가 들어가면 큰일 나는 거죠. 또 하나, 점검하기 곤란한 것. 곤란한 것도 사용을 하면 안 돼요. 이게 여러분 지금 몰드 공사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게 여러분 금속관 공사입니다. 자, 두 번째 얘기할게요. 금속관 공사. 여러분, 이 금속관은 지금 무슨 관을 얘기하냐면, 우리 배관에서 기본적으로 왜 쇠로 만들어진, 그냥 일반 쇠로 만들어진 그 관이 있었죠. 그 관을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어요? 강관. 또 다른 말로 아연도금 강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안에다 지금 전선을 집어넣는 겁니다. 아셨죠? 왜요? 전선이 밖에 그냥 있으면 어떤 충격에서 피복이 벗겨지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러니까 그것을 항상 보완하는 용도로 쓴 게 지금 배선 공사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금속관 공사는 잘못하면 이 안에 피복이 벗겨지면 이 금속으로, 그러니까 강관으로 전류가 흘러서 내가 만지면 감전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얘도 여러분 접지공사를 하는데 제3종 접지공사를 하게끔 돼 있어요. 제3종 접지공사입니다. 우리가 방금 배운 분전반도 제3종 접지공사 있었죠? 얘도 제3종 접지공사입니다.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접지공사에 대해서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강관에 대한 얘기 좀 하자고요. 이 강관은 잘 보실래요? 이렇게 이 안에다 전선을 갖다 집어넣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떤 외부 충격 굉장히 잘 버티는 거죠. 그래서 어떤 충격 또는 열에 강합니다. 혹시 여러분 전선이 타도 바깥쪽으로 화재가 잘 번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화재에도 강합니다. 같은 개념이에요. 자, 두 번째. 그런데 이 금속관 공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대부분 만약에 노출이 많이 돼 있어요. 자, 그렇지만 이게 혹시 콘크리트 안에 매입용, 콘크리트 매입용으로 가장 그래도 적당한 게 바로 이 금속관 공사입니다. 자, 그런데 얘는 항상 이런 표현 쓰죠. 이 금속관 공사는 전선에 정설에, 자, 증설은 곤란하다고 나와요. 전설의 증설이 뭐예요, 여러분? 추가한다는 얘기죠.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이 금속관 공사 이 안에는 여러분 들어갈 수 있는 전선의 가닥수는 10가닥 이내가 돼요. 근데 이 10가닥은 관 전체 단면적에, 관 단면적에 40% 이내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조건 때문에. 그러면 11가닥 정도는 밖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12가닥도 여러분
두 가닥은 밖으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 10가닥인데 요 너무나 또 관이, 그러니까 전선이 굵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전선의 단면적이 전체 관 단면적의 몇 프로? 40% 이내. 자, 그래서 이 전선의 증설이 굉장히 곤란한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밖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증설이 곤란하니까 밖으로 나와서 쓰는 용도가 뭐 있었어요? 여러분 요거. 그래서 뭐가 있어요? 금속관 공사의 증설용이잖아. 누가? 원료 공사들이. 상호 연결돼야 됩니다. 아셨죠? 네. 자, 그런 얘기를 좀 봐주시고, 다음에 가요전선공사입니다. 여러분, 가요전선관을 영문으로 뭐라고 표현하냐? 플렉시블이라고 표현해요. 플렉시블. 자, 그러면 이 플렉시블을 봤냐고요? 여러분들 아주 바보 매일 봐요. 이게 어떤 개념은 여러분 샤워기 줄 있죠? 쇠로 된 샤워기 줄. 잘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굉장히 잘 움직여요. 결론 이 가요란 얘기는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움직임이 많은 곳에 사용합니다. 움직임이 많은 곳에. 그래서 그 안에다 전선을 짚고 그 전선 자체에서 움직임이 있을 때 그 전선을 보호하기 위해 쓰는 게 바로 가요전선공사입니다. 자, 다음에 금속 덕트, 버스 덕트는 여러 번 보시고 저는 플로우 덕트 갑니다. 자, 요 플로우 덕트는 원래 플로우가 바닥이란 마루, 바닥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건 어디 있냐면 대부분 쇼핑센터에 많이 있는데 바닥에 보면 이렇게 네모진 박스가 있어요. 아니면 어떤 데는 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원형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 이 뚜껑을 열면 이렇게 박스가 있어서 여기에 여러분 전기를 꽂을 수 있는 콘센트가 이쪽에 있어요. 그 다음에 이쪽 같은 데는 여러분 전화 단자함이라든지 또 인터넷 단자가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놓습니다. 자, 그러면 뭐가 좋아지냐면 플로우 덕트를 쓰면 여러분 여기서 바로바로 전선을 빼가다 보니까 바닥에 전선이 안 깔리는 거죠. 안 깔리면 뭐가 좋아지냐면 전선에 의해서 여러분 걸려 넘어질 우려가 없어져요. 이래서 좋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플로우 덕트 같은 경우에는 주로 바닥에 설치해서 그 전선에 의해서 넘어질 우려가 없어서 여러분 반드시 바닥에 설치하는 겁니다. 조건. 자, 주로 쇼핑센터는 무조건. 이게 백화점이 마트인지 상관없는 거죠. 또는 전산실, 또는 사무실, 또는 은행 이런 데서는 이걸 플로우 덕트를 많이 씁니다. 자, 그 정도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특별한 얘기는 이제 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만 좀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72페이지 보면 여러분 세 번째 자동 차단기는 지금 제가 여기 분전반 설명드릴 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려합니다. 자, 다음에 우리 네 번째 전멸기에 관련된 개념인데 페이지 472페이지. 자, 이 전멸기가 기본적으로 스위치 개념이에요. 자, 여러분 일본에 보면 텀블러 스위치 있죠? 텀블러. 우리 옆에 사진 보면 대부분 어때요? 집에서 우리가 쓰는 벽에 붙어 있는 게 전부 다 텀블러 스위치예요. 자, 다음에 로터리 스위치. 얘는 돌려줘. 돌림으로 인해서 자, 환했다, 밝았다, 그랬다. 조도를 조절하는 용도로 많이 쓰는 게 바로 로터리 스위치입니다. 자, 우리는 봐야 될 게 여러분 페이지 473페이지 네 번째 마그네트 스위치입니다. 이걸 마그네틱 스위치 이런 식으로 또 표현해요. 마그네틱. 크게 그거야. 자, 그러면 주로 얘는 어떤 용도로 쓰냐면 여러분 딱 나와 있어. 전동기 제어용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삼상 4선식에서 380V를 쓰는 전동기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지금 저는 3상으로 돌아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 지금 380으로 모터가 돌고 있는데, 모터가 연결돼서 돌고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기본적으로 모터가 돌려면 모터가 크다 보니까 380에 전원을 공급해 주는데, 처음에는 380으로 전원을 공급해 주다가 어느 정도 일정한 속도가 돌면 더 이상 380으로 돌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선 하나를 딱 잘라. 누가요? 이 스위치가. 자, 그래서 이 전원을 자르면 그만큼 전기의 공급이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그네틱 스위치만 쓰면 이 삼상에 대해서 2분의 루트 3만큼, 즉 86점, 약 6% 정도만 전기를 공급해도 전원이 모터가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또 멈추자라 그러면 또 딱 갖다 붙여줘. 또 스타트 할 때는 또 쭉 돌다가 고속회전 되면 또 하나를 딱 잘라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마그네틱 스위치. 이 얘기가 여러분 전동기 제어용이라는 얘기죠. 결론은 전동기 제어용이라고도 하지만 결론은 에너지를 절약하는 목적으로 쓰는 것도 마그네틱 스위치입니다.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여러분 다른 거 없고요. 타임 스위치는 아시죠? 한번 누르면 일정 시간 후에 꺼져버리는 스위치. 이게 바로 타임 스위치가 돼요. 자, 다음에 봐야 될 게 여러분 9번째 3로 스위치입니다. 이 3로 스위치는 주로 어떤 용도로 많이 쓰냐면 볼까요? 자, 램프에. 자, 그런데 제가 이게 스위치 표시입니다. 혹시 제가 1층에 살고 또 2층에도 살아요. 2층에도 있고 1층에도 있어. 여러분 혹시 이렇게 돼 있으면 여러분 전기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와. 대부분 일반적인 분들은 여러분 스위치 만들 때 전선 두 개를 갖다가 이었다 붙였다 하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 모든 전등이라든지 이럴 때 쓰는 스위치는요, 전선 하나만 이었다 붙였다 해줘요. 이게 전선 하나만 이었다 붙였다 해요. 두 개를 안 해요. 아셨죠? 그러면 하나만 이었다 붙였다 하다 보니까 무슨 얘기가 되냐면, 이렇게 제가 2층 사는데 1층을 내려가요. 그러면 지금 여기는 램프에 불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계단실에 있는 벽에 붙어 있는 스위치를 제가 반대로 제끼면 어때요? 이렇게 연결되니까 램프에 불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1층 내려가요. 그런데 제가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조금 이따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1층에서 아래 내려갈 때 내려가서 벽에 있는 것을 반대쪽으로 제끼면 꺼지겠죠? 이렇게 쓰는 게 바로 3로 스위치예요. 꼭 계단실뿐만 아니라 긴 복도 같은 데도 이렇게 만들어놔도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3로 스위치는 자, 조건이 뭐냐면 최소 2개소 이상에서 전멸 껐다 켰다 가능한 스위치, 이게 바로 3로 스위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접속기는 여러분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아셨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감시 제어가 나옵니다. 감시 제어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감시 제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우리가 기계장치를 씁니다. 근데 이 기계장치를 쓰다 보면 그 전원이라든지 무슨 색깔을 표시해줘요. 그 색깔은 무슨 뜻을 얘기하냐면 지금 무슨 상태인지 사람한테 인식을 시켜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호등 색깔이 어떻게 돼 있어요? 색깔이 분명히 달리 돼 있죠. 그 색깔마다 분명히 그 색깔이 전달해야 되는 의미가 있죠. 여러분 우리 신호등에서 파란색이면 어떻게 해요? 사실 녹색이죠. 녹색이면 진행을 해야 돼요. 빨간색이면 멈춰야 되는 거죠. 이게 보행자든 자동차 신호든 똑같잖아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74페이지 보면 감시 제어가 있습니다. 색깔별로 우리한테 전달해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어 종류와 목적 표를 보시면 전원 표시입니다. 전원은 여러분 백색으로 표시하죠. 그 다음에 자, 운전입니다. 여러분 운전이 돼 있다는 얘기는 지금 무슨 뜻이에요? 사람한테 위험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뭘로 표현해요? 적색으로 표현하죠. 그 다음에 정지입니다. 기계가 정지돼 있으면 어때요? 녹색으로 표현하는 거죠. 안전하다고.
다음에 고장입니다. 자, 고장이라면 뭔가 자, 의미를 또 전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오렌지색 또는 버저나 또는 벨로 소리로도 알려줍니다. 자, 그 다음에 경보. 자, 경보 표시는 여러분 백색 또는 버저나 벨 소리로 알려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정도는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정리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다음에 이제 6번째 접지 좀 보도록 할게요. 접지 공사입니다. (475페이지) 보면 여러분 6번째 접지 공사인데요. 접지라는 얘기는 뭐하고 닿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자가 땅 지자예요. 그래서 땅과 닿았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결론은 뭐가 문제가 생기니까 이 전류를 땅으로 흘려보낸다는 얘기예요. 흘려보내. 왜 땅으로 흘려보내요? 다른 쪽으로 가면 여러분 인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땅은 여러분 전류를 깊숙이 여러분 다른 쪽으로 흘려보내서 이거 충격을 없앨 수 있어요. 넓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접지는 반드시 땅과 닿았다는 표현. 그래서 영문으로 여러분 그라운드라는 표현, 그라운딩이라는 표현 나와 있죠. 네. 자, 그러면 이 접지하는 목적은 다른 거 없어요. 인체에 어떤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바로 접지 공사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접지의 개념을 좀 보셔야 돼요. 자, 그 개념을 보기에 저는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여러분 세탁기가 있어요. 자, 이렇게 전원이 공급되어 있는데 여러분 전원 대부분 몇 볼트가 220으로 공급되어 있죠. 그런다고 여러분 세탁기를 여기 만지면 전기가 감전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다 죽잖아. 여러분 220에 잘 죽어요, 안 죽어요? 정말 잘 죽어요. 조심하셔야 되는 전압입니다. 감전이 되면 절대 안 돼. 그러면 만약에 잘 보세요. 이게 접지를 세탁기는 접지하게끔 되어 있는데 여러분 접지 대부분 여기 보면 여러분 수도꼭지 이렇게 있어요. 자, 수도꼭지에 있는데 이 수도꼭지는 지금 어디까지 다 있냐면 저 밑에서 땅까지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보면 우리 여기다 뒤에다가 이렇게 녹색 선이 있어요. 녹색 선을 이렇게 묶어버리는 거죠. 그럼 이게 접지예요. 왜? 이 녹색 선에서 그럼 여기서 220이 잘못해서 이쪽으로 누전이 됐을 때 전기가 흘렀을 때 이쪽으로 타고 가는 거죠. 그러면 제가 만지면 이쪽으로 타고 가는 전류가 있기 때문에 나한테는 그만큼 충격이 덜해. 혼자 여러분 이걸 220을 다 감당하니 반반씩만 나눠가지고도 여러분 제가 산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지금 접지하는 목적이죠. 어떤 모르겠는데 이게 접지냐고. 그러면 내가 20층 사는데 그러면 이걸 밑에까지 할 수 없잖아요. 이게 여러분 접지예요. 아파트에서는. 상관없어요. 이게. 그래서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셨죠? 네. 자, 문제는 이 선 이름이 뭐였어요? 접지선이에요. 얘가 중요한 거예요. 얘가. 이 선 자체가. 그러면 잠깐 볼까요? 여러분 나한테 충격이 최소화하려면 이 전선, 그러니까 접지선 쪽으로 전류가 많이 흘러가서 저한테는 충격이 적어지겠죠? 그 개념이야. 따라서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이 얘기입니다. 접지선에 굵기예요. 또 하나는 접지선의 저항값. 접지선의 저항값 먼저 할까요? 우리 교재는 그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저항값. 접지선의 굵기. 여러분 저항은 못 가게 막는 힘을 저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저항은 적을수록 좋아. 만약에 저항이 크다는 얘기는 전기를 못 가게 딱 막아버린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이 접지의 종류를 보면 우리 접지 종별 볼까요? 제1종 접지공사, 제2종 접지공사, 제3종 접지공사, 특별, 제3종 접지공사 이렇게 4가지 종류 방식이 있어요. 자, 그러면 제1종은 주로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 특고압 또는 왜 여러분 필요설비 있죠? 필요설비 번개. 여러분 번개는 보통 4만에서 한 7만 볼트 사이 정도 된대요. 엄청난 전류죠.
특과비 여러분 7,000V 이상을 초과할 때부터 물은 7,000V를 초과하면 특과비 되는 거죠. 이렇게 큰 전류가 올 때는 정말 저한테 들어오면 안 돼. 그러면 저항값은 정말 작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항값이 최대값이 여러분 10오hm 이하입니다. 그래서 최대값이 10ohm이에요. 자, 그러면 제2종은요, 여러분 모르셔도 돼. 몰라도 돼요. 제3종 100ohm 이하입니다. 특별 15ohm 이하. 다음에 제2종 몰라도 된다고 그랬죠? 자, 뭐가 또 중요하지만 접지선의 굵기가 관련된 얘기예요. 그러면 이 큰 전류가 왔을 때는 되도록이면 전선의 굵기가 커야 잘 올라가겠죠? 그래서 전선의 굵기 6mm 제곱미터 이상의 굵기를 갖고 있어야 되고, 제3종은요, 자, 이상입니다. 최소 이 정도의 굵기는 갖고 있어야 됩니다. 다음에 자, 특별 제3종 2.5mm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3종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디에 많이 쓰냐면, 기억나세요 여러분? 제가 첫 번째 분전반 있죠? 또한 여러분 금속관공사 제3종 접지공사였어요. 또 하나 여러분 제3종 접지공사는 대부분 400V 이하는 무조건 제3종 접지공사에서 모두 쓰는 거죠. 여러분 특별까지는 몰라도 기본적으로 제1종 접지공사, 제3종 접지공사는 꼭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번 시간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